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대표 김정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엠킴과 우리 청년의 꿈 콜라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꿈이 저도 뉴스를 봤는데 온라인에 우리 2030 청년들이 24,000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24,000명이나 되는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엠킴 구독자 여러분이 14만 명이 넘죠. 네. 그러면은 합쳐서 17만 명 무조건 가야겠다. 이러면서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늘 강의하는 부분이 문화막시즘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화막시즘 강의 원래 하시던 거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신 있게는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엠킴 강의 너무 좋았죠. 이제 엠킴님께서 자랑스러운 우리 엠킴님께서 저희 전국청년연합의 청년이사이시고 미주 지역 위원장이셔요. 그래서 우리 엠킴의 초대에 제가 거부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엠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2030 여러분들은 거의 신인류다.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지?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부모님은 586이고 선생님은 전교조였는데 애들이 스스로 눈을 떴다?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애들이 얼마나 지금 현실이 답답하면 우리 청년들이, 물론 저도 연식이 좀 있지만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그 어린 청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닌 것 같아라고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파고들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래서 그게 또 이 사회의 또 대선이라는 이 국면 속에 공약을 막 바꾸고 정책을 막 바꾸고 정치적 주체로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역사에 없던 일이다. 어쨌든 제가 사는 동안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저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는 붙였어야 돼요. 왜냐면 한 단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만 진짜 민주주의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아니야? 공산주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혼란을 누가 초래했는지. 자, 법이라는 거는 띄어쓰기 하나가 중요하더라고요. 쉼표 하나 때문에도 법이 바뀌더라고요. 해석할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로 법이 적용될 때는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붙여쓰기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띄어쓰기 함으로써 마치 자유가 민주주의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종류에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 그렇게 된 걸까?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딨어?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식해 보이고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식해 보이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옛날에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모습을 벗고 문화라는 모양을 쓰고 문화 막시즘한 모양을 쓰고 everywhere 어디나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문화 막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눈 떠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 모든 내용, 그다음에 문화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화 막시즘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마르크스는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아다시피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때 초반의 산업화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급격한 사회 변화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던 시기에 나타났던 그러한 부작용, 계급 간 불평등에 중점을 두고 마르크스주의는 기본 사상 철학의 배경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갈라치기. 여러분 아시죠? 이해가죠? 왜 쟤네들 갈라치기 하는 거야? 그 갈라치기의 원조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는 뭐였냐면 자본가 계급이 지배계급이겠죠? 그럼 피지배계급은 누굴까요?
노동자 계급이죠. 자, 여러분 잘 아는 페미니즘. 자, 그러면 지배 계급 누구예요? 남자. 피지배 계급 누구예요? 여자. 여자들의 피해 의식을 막 주입하고 전 여자지만 페미니즘 반대합니다. 우리 여자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자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네, 우리도 개인의 존엄성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기회의 평등만 준다면 얼마든지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우리 여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마르크스가 원조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시즘의 구조를 보면 자, 노동자가 계급혁명을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리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 Black Lives Matters 그 BML 운동도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에요, 본질. 계급혁명은 뭐다? 물리적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전복합니다. 이거는 발전적이고 평화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평화적인 발전 아니에요. 전복이에요.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 자본주의를 전복해서 내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 사유재산 폐지예요. 네, 사유재산 폐지가 핵심이에요. 자, 노동자의 계급폭력의 핵심이 뭐다? 물리적 폭력. 자, 그래서 민주노총이 곱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최소한 길이라도 막아요. 네, 우리 다니지라도 못하게 합니다. 네, 시끄럽게라도 합니다. 네, 왜? 물리적 폭력이 이들의 투쟁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사유재산 폐지예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뭐가냐? 계급사회로 가면서 배급제 사회로 가는 거죠. 네, 배급제 사회로 가는 배급제라는 거에 우아한 현대적 언어가 자,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는데 자, 사회주의라는 거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 체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사회 띄고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 체제. 자,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띄어쓰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민주주의는 뭐만 진짜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헌법에서 법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띄어쓰게 하려는 노력 자체가 반역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개정하려는 노력과 같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위한 고도의 치밀한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또 그러면 뭐가 되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는데 유토피아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완전한 평등 사회를 추구합니다. 자, 우리 컨저버티즘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겸손해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요.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큐팡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의견과 네 의견이 다르지만 내 의견도 나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너도 나와 다른 네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네가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난 죽기까지 싸울 수 있어. 이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 전체주의, 물리적 폭력, 때려 죽여서라도 나랑 다른 의견 용납할 수 없어. 이게 공산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토피아일까요? 완전한 평등사회. 자, 이것은 결과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 평등은 결국 공산주의적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였어요. 이게 어떻게 문화 막시즘이 되는가? 자, 문화 막시즘이라는 거는 이 표를 먼저 보시고 개념을 잡으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마르크스는 아까 19세기 후반이었죠? 막시즘의 시기에 나온 게 프로이드예요.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합쳐져서 나온 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근데 여기랑 같은 단어 써있죠. 그렇죠? 협의, 작은 의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계승되었던 안토니오 그램시가 주창했던 문화 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 이론, 문화를 매개로 한 공산주의 혁명 이론 전략이 문화 막시즘인데요. 지금은 이게 너무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 안에 뭐 나와요? 여러분 다 아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모든 문화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죠? 그다음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PC까지. 네, 이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 포스트 막시즘.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모든 막시즘은 다 뭐다? 문화 막시즘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화 막시즘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놀고 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문화 막시즘인 거예요. 공기처럼 숨쉬고 살았어.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라는 말은 아니죠. 지금은 문화 막시즘, 공산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가치관의 전쟁, 사상 전쟁 중이다. 어디가? 전 세계가. 그중에 제일 치열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자, 그러면 포스트 막시즘은
왜 대두되게 되었냐? 아까 큐팡님도 말씀하셨는데 더 자세히 짧게 설명드리면,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왜? 전쟁이 났어? 오, 그럼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해가지고 전 세계 자본주의를 다 부셔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빨리 가야 되는데, 싸워봤더니 국가 대 국가다, 민족 대 민족 단위로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왜 이러지? 이거 서구 문명은, 서구 기독교 사회를 비롯해서 민족주의가 강한 서구 문명은 개인보다 이 희생하는 문화, 막 이거 안 되겠다. 이 서구 문명 자체를 파괴하지 않고 이건 안 된다. 이 문화 자체 너무 2000년 3000년 이 문화, 이거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집집마다 내려오는 걸 그거 어떻게 막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 걸 목표로 수정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파괴까지 가야 돼. 왜? 서구 사회는 가정 단위로 그게 다 내려오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왜 쟤네들이 건강가정기본법들 저 난리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 감옥에서 막 정리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에서 정리된 게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건 뭐냐?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동시대에 각각 했는데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와 헝가리의 게오르그 루카치가 동시에 이런 이론을 주창을 합니다. 자, 이 표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갈등 구조가 마르크스주의의 논리적 철학의 핵심이라고 했죠. 갈등 구조가 그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도 갈등 구조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무조건 다 있습니다. 아까 말한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PC, 모든 구조가 바로 다 이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핵심은 지배 집단을 규정하고 피지배 집단을 규정해서 피지배 집단을 분노로 일으켜서 투쟁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의 에너지로 삼아서 혁명의 주체로 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투쟁 방법은 문화를 매개로 한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그래서 이거 망했다. 마르크스주의 우리가 좀 수정해야 돼. 문화 막시즘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너무 조금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진지를 구축하자. 그래서 너네 잘하는 거대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몰래 침투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니네가 의사결정권자가 될 때까지, 니네가 짱 먹을 때까지 일단 참아. 발톱을 숨겨. 그런 다음에 짱 먹으면 그때부터 바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준비되지, 그때 싸우자. 그게 바로 진지전과 기동전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진지전이 끝나서 기동전에서 우리가 다 지고 마지막 함락 직전. 네, 우리는 거의 의병이에요, 의병 지금. 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져요. 근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문화 막시즘, 포스트 막시즘, 새로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에서 네오 막시즘, 그리고 이것을 문화 산업론에서는 문화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해요. 복잡하죠? 다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이다. 별거 아니다. 자,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고 옥중수고를 통해서 문화 막시즘을 주창을 했어요. 문화를 매개로 해서 전통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 속에 국가, 민족적인 가정 뭐 다 있는 거예요. 자, 종교 다 있어요. 무너뜨려야 된다. 전통적 가치관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전복을 통해서 문화를 먼저 전복해. 문화 헤게모니를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 헤게모니부터 뺏어와.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 의식을 바꿔, 생각을 바꿔, 생활 문화를 바꿔, 다 바꿔. 그래서 준비되면 혁명하자. 이게 바로 문화 막시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나왔어요? 1891년,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공기처럼 숨쉬듯이 문화 막시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문화 헤게모니 이론은 아까 말했죠? 대중문화를 통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지배계급에 대한 필연적 저항이다, 대중문화는. 우리 언제 그런 생각했어요? 별로 상관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대중들에게 뽐뿌질을 해. 그래가지고 대중문화라는 걸 통해서 혁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람시의 전략을 핵심 기관에 침투하는 긴 행진, long march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술, 영화, 연극, 문학, 학교, 대학교, 신학교,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래서 CNN은 저딴 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정말 모든 것, 학교, 대학교 모든 과목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다 다 저런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처럼 숨쉬듯이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지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극단으로 와가지고 이제 사회 구조를 깨트리고 우리가 공평하게 살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여러분이 눈을 뜬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미래는 참담하거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청년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인류가 탄생을 한 겁니다. 박수. 자, 우리는 신인류다.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가치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 아프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논리 허황된 그 포장지에 다 속아가지고, 그리고 싸울 수가 없어. 분명히 아닌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짜증나. 여러분 그러죠? 댓글 싸움하다가 열폭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서로 막 물어보고. 자, 원리를 공부하시면 여러분 변주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토니아 그람시가 했던 것을 이어받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막스 호르카이머, 테오르도 아도르노, 그다음에 하버트 마르쿠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비판 이론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1923년에 독일 중심으로 공산당 멤버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사회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람시 이론을 전수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부른 게 아니고 남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틀러 시대에 미국으로 도피를 해요. 이들이 68혁명 세대예요, 소위. 오케이? 아셨죠? 그 68혁명 세대들의 그 선두주자였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뉴욕에 있거든요. 그 뉴욕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애들이 똑똑해. 천재들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미국 학계를 평정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학계를 완전히 문화 막시즘 비판 이론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비판 이론 있어 보이잖아 원래.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학계에서도 나오죠.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학계를 평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왜 이러냐? 이때 유학 간 분들이 교수님이야. 오케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장악했던 그 학계로 다 유학 갔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원로 교수님들이. 네, 아셨죠? 학문을 우리나라끼리만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뭘 파괴하냐? 지금 얘기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예외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밤을 새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예외주의가 파괴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파괴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부터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엠킴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사단이 났다. 미국부터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자유진영이 공동으로 단결해서 우리 신인류들이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스스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스 호르카이머가 이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이론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비판 이론이에요. 그리고 문화 산업론이에요. 자, 이거는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료로 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의들을 정말 유수한 강의 12강의를 이 정도 하면 어디 가서도 안척할 수 있을 정도. 누가 얘기해도 댓글 싸움 정도는 내가 다 이겨줄 수 있어. 내가 죽여줄 수 있어. 이런 정도 하실 수 있게 속성 과외 같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으시면 되니까 오늘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비판 이론이 뭐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화산업론은 뭐냐? 아까 말했죠. 문화를 대중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할 수 없도록 산업화하자 하고, 산업화한 문화 권력을 우리가 가져오자. 누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래서 그게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아까 엠키님이 얘기하셨던 모든 문화 산업, 그리고 특히 그런 언론이 90% 이상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비판 이론, 부정적 변증법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되는데요. 문화 산업론은 아도르노랑 그 호르카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룬 내용이 문화 산업론이에요. 그거는 제가 온라인 강의, 그 무료 강의니까요. 나중에 오픈해서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주장한 기본 내용을 좀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현대 흐름들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요. 쟤네들이 아무리 겉을 번들하게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해도 나 안 속아. 저거 밑에 이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이들은 원래 원조가 뭐죠? 마르크스주의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가치가 개인으로부터 나와요? 아니요. 전체주의, 집단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회나 국가가 중요해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 좀 희생해도 돼요.
자, 요즘에 백신 블라블라 아시겠죠? 자, 개인과 함께 문화와 함께 시작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존엄과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중요한 그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은 해. 그러나 문화를 통해서 계속 세뇌를 해가지고 최종적 행동으로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혁명을 완성하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력은 투쟁의 한 수단일 뿐 정치 구조를 바꾸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선거를 통해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선이라는 공간, 이게 우리는 뭐죠?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두 세력 간에 지키기 위한 우리 세력과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마르크스주의자, 포스트 막시즘주의자들의 큰 전쟁인 거죠. 그래서 대선 때 저 난리가 났던 거예요. 미국도. 지금 우리도 피를 흘리는 전쟁, 물리적 전쟁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사상과 가치관의 내전 중인 거예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뺏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정신들을 뺏기면요,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없어요. 우린 여기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를 그래서 만든 거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엠킴 같은 분들과 또 청년의 꿈과 이렇게 부르시면 달려가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거든요. 네, 저들은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 우리 속여야 되지만 우리는 맞는 걸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의 보호막이 기독교와 가정을 붕괴해야 된다.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서양 문화, 특히 유럽과 미국 문화에서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종교적인 사람들은 막 희생하고 서로 돕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조차도 무너뜨리려는 게 목표였다. 이렇게 심각한 또라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의미의 집단주의란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제력을 사용한다. 즉 뭐냐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개인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억압을 해서라도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쟤네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저들은. 왜냐하면 저들 생각 속에는 여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도의 권위의 붕괴, 가정의 해체, 민족의식의 파괴, 정신적 전통의 파괴, 광범위한 성애화, 뭐냐면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애들 가는 거예요. 일단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절박할 때 우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널 구해줄게 이러면서 혁명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정치 구조를 바꿈으로써. 방법은 문화를 매개로.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의무와 희생 정신에 대한 폄훼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 무시하고 경찰 무시하고, 예. 희생하는 사람은 바보 만들고, 그렇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쌍막한 세상에 살았는지, 그죠? 희생을 하고 섬기는 내가 병신 같아. 내가 바보가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의한 희생자들로서의 범죄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범죄자들, 걔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앓고 막 이래서 그래, 막 이런 거 있죠. 되게 착한 척하면서 막, 요런 거 누가 주창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문화 막시즘. 막시스트들이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진리를 흐리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판례까지도 만들어.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120년을 해먹었어. 난 눈 뜨고 태어나 봤더니 문화 막시즘 세상이야. 학교 가서 배운 모든 것들이 문화 막시즘이야.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딨어. 네, 지금 공산주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죠. 아직 우리가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최소한 문화 막시즘 사회주의 세상이에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법률만 자유민주주의지,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소프트웨어는 사회주의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이해가 가죠. 설명이 되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대성. 얘들은 나라 발전하는 것도 싫어해. 네, 원전 폐기하고. 친환경 중에 원전 같은 친환경이 어딨어. 극강의 효율, 그죠?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원자력 기술인데 원자력 없애고 태양광 한대. 이 말도 안 돼. 산을 하나 밀어야 몇 집 못 밝혀요.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이 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원자력이 나오는 만큼 태양광을 하려면요 전국토의 3분의 1을 깔아야 돼.
이런 비효율. 근데 그런 거 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우박 내리면 또 부서져. 그다음에 부셔지면 중금속이야 전부. 이거 어디다 묻을 거야 이거. 자, 이런 것들 말 안 하죠. 자,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들이 사업권, 이권이 되는 거죠. 자, 현재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는 바로 문화 막시즘이다. 자, 이후에 지나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전 핵심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있어빌리티 얇고 넓은 지식. 자, 요 표를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흐름 아셨죠? 마르크스 다음에 프로이드까지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포스트 막시즘이 나온 거고요.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문화 막시즘. 무슨 학파? 아는 척해야지. 프랑크푸르트 학파. 자,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비판 이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화 평론, 모든 비평, 영화 평론 전부 뭐겠어요? 비판 이론. 비판 이론은 생각이 비판적 시각.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비판적 시각 가져야죠. 네, 크리티컬 마인드 가져야죠. 그러나 얘네가 말하는 비판 이론은 용어 혼란 전술. 같은 단어지만 우리랑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른 거래. 얘네들의 기준은 뭐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야. 뭐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비판하는 게 바로 비판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문화 비평, 영화 비평 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셨죠?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모더니즘 사회예요. 더 미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강의, 진짜 강의 온라인으로 드세요. 근데 여기서 핵심만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자, 핵심. 자, 모더니즘 사회는 그래도 실체는 있어. 있는 건 있는 거라고 해. 그래도 최소한. 근데 얘네는 뭐라고 한줄 알아? 아니,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실제야. 이러면서 있는데 부정해. 여자를 부정하고 남자를 부정. 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니 네가 오늘부터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야. 막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얘네는 실체를 부정해. 나에게 의미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는 없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넘어오면 진리가 없어요.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뭐를 없앨 수 있어요? 종교를 없앨 수 있죠. 왜? 아까 말했죠. 종교 없애야 돼. 기독교 없애야 돼. 천주교도 없애야 돼. 다 없어져야 돼. 그런 건 없어져야 돼. 마르크스가 짱이야. 이렇게 가야 돼. 자, 모더니즘은 실체는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실체도 부정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가 의미가 있어야 돼. 성별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제 페미니즘, 갈라치기, 여자가 남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왔어. 이제는 동성애 여기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 정체성에는 시체성의 소화성에도 포함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 PC 정치적 올바름은 아까 우리 김민아님께서 우리 엠킴TV께서 많이 설명하셨죠. 이게 뭐예요?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그냥 옳고 그름이잖아. 그게 아니라 정치적 의미 부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 내가 규정하는 거야.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나는 아니거든. 이러면서 막 정죄해. 그리고 내 쪽의 생각이 맞다고 할 때까지 뭐해? 아까 집단주의적 공권력 투입. 아셨죠? 이해하세요?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청년의 꿈 그리고 엠킴TV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요. 우리는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어리고 우리 말을 누구나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를 먹을 거예요. 자, 우리가 주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침묵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비전에 따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내가 자유우파로서 내 권리, 개인의 존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의 권리를 지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켜가기 위해서 싸우는 나는 의병이다. 거의 지금 의병의 수준이야. 그렇지? 우리는 그리고 연대해야 돼요. 네. 저 단체 잘 나가니까 싫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모아도 한 줌밖에 안 돼.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아셨죠? 연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나와 생각이 같으면 동지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함께 이 걸음을, 이 행진을 시작할 때, 쟤네들 롱 말치 100년 하니까 됐잖아요. 우리는 진리기 때문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끝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포기할 수 없죠. 그럼 어디 가서 살 거야?
저 영어 못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어 보니까 아까 두 번 PPT 다 영어 괴로우셨죠? 네, 저 한국어 반갑죠, 그렇죠? 저는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하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국 청년 자유연합 바로서다도 열심히 싸울 거고요. 엠킴 TV 청년의 꿈 우리 같은 청년들끼리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